자, 안녕하세요. 채널에서 미코치입니다. 자, 제가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인터넷 자료나 실제로 제가 벤치프레스를 해오면서 오늘의 주제는 벤치프레스예요. 벤치프레스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런 거에 관해서 많이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면 사실 좀 뻔한 얘기들밖에 없어요. 숄더 패킹을 해라, 외회전을 해라, 내회전을 해라,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고 좀 뻔한 얘기밖에 없어서 오늘은 좀 벤치프레스에 대한 거를 좀 디테일하게 좀 다른 데서 하지 않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벤치프레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시고 가장 잘하시고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벤치프레스 전문 선수님, 이번에 IPF 경기에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신 우리 한상범 선수님이랑 같이 벤치프레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IPF 소속 파워리프터고요. IPF 벤치프레스 클래식 대회에서 마이너스 59kg급에서 107.5kg의 기록으로 2위를 달성한 한상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잡았어. 프레스. 잘 잡았어. 잘 잡았어. 잘 잡았어. 넥스. Good. 여기서 보통 107.5kg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좀 하는 사람들이면 들지 않아 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일하는 기록이 125인데 107.5라 그러면 되게 높은 기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IPF 룰이 어떻게 되죠? IPF 룰은 일단은 선수가 렉에서 바벨을 뽑고 엉덩이랑 발이 다 붙어 있는 상태에서 심판이 스타트 신호를 주면은 바벨을 내려요. 그다음에 바벨이 가슴에 닿고 약 2초 정도 지나서 심판이 프레스 신호를 주면 그때 밀어 올려서 마지막으로 심판의 렉 신호와 함께 다시 이제 리렉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엉덩이가 뜬다거나 뒤통수가 뜬다거나 바벨이 위아래로 한번 휘청거린다거나 하는 식의 움직임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정지를 오래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좀 쉽게 얘기해서 동네 룰로 하면 130, 125, 130을 들어야 한 107.5나 110 정도가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제 동네 룰이 제일 최근에 쟀을 때가 117kg였어요. 네, 근데 대회장에 가니까 확실히 어렵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긴장도 되고. 그러니까 60kg도 안 되는 체중으로 120kg 정도로 드는 거니까 거의 체중 2배를 벤치프레스를 하시는, 체중 2배 벤치프레스 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운동 수행 능력은 기본적으로 검증이 됐고요. 검증이 됐고, 이제 벤치프레스에 관한 궁금한 내용들을 좀 질문으로 이어서 한번 쭉 이어가 볼 건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은 검색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 아닌 좀 특이한 질문들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파워리프팅식 벤치라든가 다른 벤치프레스를 할 때, 우리가 아치란 부분을 굉장히 크게 만들잖아요. 어떤 누구는 약간 비난하기도 하죠. 귀신 벤치다. 그래서 허리가 너무 많이 꺾인 상태에서. 저도 당연히 알고 있지만 허리가 꺾이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허리가 너무 꺾인 상태에서 하는 벤치프레스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가동 범위를 줄이는 것의 목적도 있지만 가동 범위를 줄이는 건 사실상의 결과물이고,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선수들의 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숄더 패킹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지만 그 숄더 패킹을 가장 극도로 심하게 한 게 이제 선수들의 아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그리고 일반적인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허리, 요추 부분이 아니라 극단적인 흉추의 가동성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제 실시를 하는 게 파워리프팅식 아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추부의 부담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흉추 가동성에 대한 부분은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벤치프레스 아치를 그만큼 크게 만들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흉추 가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파워리프팅식 아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치 같은 경우가 제가 다른 벤치프레스를 하는 사람한테 질문을 받은 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파워리프팅 시합을 나갈 게 아니다. 나갈 게 아닌데 괜히 아치를 크게 만들어서 굳이 가동 범위를 줄일 필요가 있냐. 운동은 가동 범위가 넓을 때 또 그 의미가 있지 않냐. 라고 해서 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확실히 저의 목적에 따라 나의 목적이 근육을 키우는 데에 있고, 그렇기 위해서 이제 많은 양의 부하를 줘야 될 때
확실히 짧은 가동 범위는 충분히 이제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된다는 건 분명히 저도 인정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치를 크게 만들므로써 줄어든 가동 범위는 뭐 그립을 좁힌다던가 덤벨을 사용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보상을 할 수가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실험을 옛날에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와이드 그립에 아치를 크게 만드는 파워 리프팅식 벤치로만 제가 운동을 했을 때, 그럼 나는 일반적인 흔히 말하는 보디빌딩식 벤치로는 몇 킬로까지 운동을 할 수 있을까 혼자 궁금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디빌딩식 벤치를 105kg 정도 들고 보디빌딩식 벤치 직후에 파워 리프팅식 벤치를 했을 때 파워 리프팅식 벤치로 110kg인가 115kg인가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크게 수행 능력 자체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워 리프팅식 벤치가 내가 운동함에 있어서 신체 능력을 키우는 데에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가진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디빌딩식 벤치의 무게를 올려 이제 그 반복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 충분히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훈련 세션에 한 번쯤은 넣어줘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여기서 이제 약간 정리를 하면서 약간의 뭐 소스를 조금 더 치자고 하면, 아치를 만든다라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아치가 크다는 얘기는 흉추가 신전이 된다는 얘기고, 날개뼈가 제대로 컨트롤이 된다는 얘기예요. 컨트롤이 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벤치프레스는 손을 앞으로 뻗는 행위잖아요. 우리가 손을 앞으로 뻗을 때는 결론적으로 날개뼈가 같이 가게 됩니다. 왜? 날개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깨 관절이 이렇게 날개뼈랑 상완골이랑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럼 팔이 앞으로 간다는 얘기는 같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앞으로 뻗을 때 우리는 어깨가 앞으로 빠져요. 빠질 수밖에 없는데, 아치가 크다는 얘기는 날개뼈가 제대로 모여서 흉추 신전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이 상태에선 등이 단단하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팔을 밀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어깨에 안전하게 벤치프레스를 할 수 있고 등 근육을 잘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워리프팅식 벤치를 하다가도 또 일반 벤치프레스를 하면 기록 차이가 크지 않는 게, 어차피 등을 잘 쓰니까, 어떤 벤치라든 등을 잘 쓰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식의 이유가 나온 것 같아요. 나온 것 같고, 뭐 부가적으로 트레이닝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무래도 흉추 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렇게 하면 허리 다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흉추 가동성 자체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흉추 가동성이 좋아지면 오히려 요추에 대한 보상은 없어집니다. 우리가 가슴을 들려고 그럴 때 가슴이 제대로 안 들리면 어떻게 돼요? 허리를 꺾죠? 그러면 허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 허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아치가 크다고 문제가 생기는 게 절대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흉추가 제대로 만들어지면 오히려 허리는 안전하고 평소에 허리가 아플 일이 오히려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치가 크다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 또 하나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벤치프레스 그립이랑 벤치프레스 전문 선수들, 파워리프터 분들이 하는 벤치프레스 그립이 약간은 다르잖아요. 저도 한번 배워본 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넓은 그립을 이용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견봉에서 한 2배 정도 넓이 정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팔을 내렸을 때 90도 정도인데, 파워리프터 분들이 하시는 그립은 그거보다 1.2배 정도 약간 더 넓은, 좀 더 넓은 와이드 그립을 이용하시고, 와이드 그립을 이용하기 때문에 팔이 약간 안쪽으로 돌리는 내외전 그립을 이용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모든 파워 리프팅 선수들이 그 81cm 파워링에 검지를 걸치는 최대 그립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 그립이 가슴 근육을 가장 많이 쓰고 또한 가동 범위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어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쓰긴 하지만, 그 그립보다 좁게 해서 이제 파워리프팅을 하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고요. 말씀하신 그 내회전 그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최근에 조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한동안은 브레이크 더 바라는 큐로 벤치프레스 할 때는 내회전을 하라는 큐가 거의 지배적이었다가, 최근 들어 내회전을 하라는 큐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결국 내회전, 그러니까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본인의 아치가 충분하게 크지 않다면 내회전 그립보다는 외회전 그립을 사용하는 편이 훨씬 어깨 건강에 안전할 거고 힘을 쓰는 게 조금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흔히 헬스장에서 볼 수 있는 디클라인 벤치프레스를 예로 들 수 있는데, 디클라인 벤치프레스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디클라인 벤치프레스를 하게 되면 광배근도 강하게 미는 데 있어서 사용이 되잖아요. 우리의 아치를 만드는 것이 곧
디클라인 벤치의 형상을 몸이랑 만드는 거랑 비슷한데, 우리가 그립을 내회전으로 돌려버리면 광배근의 힘이 풀려요. 이 상태에서 내가 광배근에 힘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풀오버 동작, 케이블 풀오버 동작을 하듯이 팔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려 주어서 광배를 잡아줘야 하는데, 결국 팔과 몸통의 사이에 이 각도 자체가 커버리면 내가 바벨을 내렸을 때 이 중심이 무너져서 앞으로 바벨이 쏠리게 될 거고, 이게 각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외전을 돌리면 나는 광배근을 사용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숄더 패킹을 하고 후인 하강을 하고 광배근을 그렇게 세게 세팅을 해 놨지만 결국 내가 벤치를 하강을 하는 순간 광배근이 다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풀려버린 등이 어깨를 돌게 만들고요. 바벨이 앞으로 쏟아지게 되고, 그것을 밀었을 때 이제 어깨 쪽에 부상의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아치를 세워서 팔과 몸통의 각도가 이렇게 좁아지면 팔이 내회전 됐다고 하더라도 광배근이 내 팔과 몸통을 붙잡아 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서 밀어내더라도 광배근까지 강하게 동원할 수 있는 안전한 벤치프레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아치가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내회전을 하는 것보다 외회전을 하는 게 차라리 더 안전하고 강한 힘을 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거를 내용을 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저도 들어보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자면, 사실 벤치프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 벤치프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숄더 패킹, 그러니까 흉추의 가동성을 만들어서 흔히 말하는 아치를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어 주느냐고, 아치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훈련을 따로 하기 싫거나 혹은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중간하게 무게를 올리겠다고 파워리프팅 방식의 그립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어깨에 더 불안할 수도 있고, 저도 실제로 그런 걸 많이 겪었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일반 그립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반 그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팔의 개입도가 좀 높아지죠. 그리고 그립이 좁기 때문에 좀 더 내 몸을 컨트롤하기가 좀 더 쉬워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치가 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아치만 잡아주더라도 그걸 컨트롤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아치 크기, 일반적인 등의 견고함으로는 너무 넓어진 그립, 안쪽으로 돌아간 그립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깨에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게만 올리겠다고 그렇게 어설프게 따라하는 것보다는 내가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한 선수님이랑 같이 시간을 이어가면서 어떤 식으로 셋업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지도 쭉 한번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기본 단계부터 좀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밟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영상만 보고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 그러고 연습을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하자면, 우리가 광배근의 작용 지점이 우리가 광배근을 위에서 아래로 내릴 때만 작용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풀다운을 하자. 풀다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팔이 아래로 내려갈 때도 광배근은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겁이 나서 못할 뿐이지, 헬스장에서 플랫 벤치 하는 사람보다 디클라인 벤치 하는 사람이 무게를 더 쳐요. 이거는 겁만 안 먹으면은 광배근까지 같이 작용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럼 플랫 벤치를 할 때 디클라인에 대한 작용을 하려면 아치가 크면 클수록 디클라인에 대한 작용을 하고, 또 우리가 이런 경우도 봤을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무게 딥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딥스 자체가 어깨에 좋네 안 좋네 여러 가지 얘기가 많긴 하지만 꽤 무거운 중량을 들 수 있죠. 뭐 잘하는 사람들은 100kg 정도 들죠. 그럼 80kg의 사람이 100kg 들면 180kg 드는 거예요. 저도 뭐 무게 딥을 하라 그러면 60kg, 70kg 듭니다. 제가 현재 체중이 뭐 70 후반, 80 정도니까 뭐 150kg 정도를 미는 거죠. 근데 벤치프레스를 150kg 미냐? 못 밀어요. 어떻게 밀 수 있냐? 광배를 쓰니까.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광배를 쓰면 어깨의 부담이 오히려 적고 힘이 세진다는 얘기예요. 미는 힘이 세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광배를 잘 쓸 수 있고, 광배를 잘 쓰면 오히려 밀어내는 힘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벤치프레스 하는 모습을 한번 보면서 셋업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잘할 수 있는지 한번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어떤 식으로 처음에 아치를 만들고 또 벤치프레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도 어떤 건지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하는데, 우선 벤치프레스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파워리프팅식 벤치를 할 때 확실하게 손목을 신전을 시켜요. 네. 손목을 꺾어 놓음으로써
저는 조금 더 외회전을 강하게 주고, 그리고 약간의 가동 범위에 대한 이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확실히 꺾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랩을 손목에 감을 때, 이것도 이제 그 트렌트루의 관장님께서 한번 언급을 하신 적이 있어서 이제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신데, 손목이 접히는 부분을 한번 덮어줘요. 한번 덮어줄 때 손목 살짝 꺾어주는 거. 요거는 저도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감아줘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이제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손목을 위로 신전을 시키면 몸이 외회전이 들어가죠. 팔꿈치가 외회전이 들어가요. 외회전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광배를 조금 더 수축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광배를 사용해서 중량을 더 들거나 혹은 더 어깨를 안정적으로 만드는데 이점을 굉장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벤치프레스를 할 때 손목을 눕히지 말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그 일편적인, 그냥 하나만 보는 시각이고요. 목적에 따라서는 오히려 눕히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셋업을 할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후인 하강은 하지 않아요. 저는 굳이 따지자면 후인 거상후 하강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견갑의 후인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상부 승모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상부 승모근까지 적극적으로 쓰기 위해서 한번 위로 후인을 했다가 이렇게 하강을 하면서 아치를 만들면서 이제 견갑을 잡아줘요. 상부 승모근도 어찌됐건 견갑을 후인시켜주는 근육이라 강하게 등을 패킹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등에 있는 모든 근육을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저는 얘를 무조건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누워서 저 벤치 위에 다리를 살짝 올려주세요. 그다음에 상부 승모근도 받고 여기서 바벨을 풀오버하듯 살짝 눌러요. 이렇게. 그러면 광배근이 쓰이면서 아치가 살짝 올라오는데, 여기서 그립을 잡고 다리를 한 발씩 내려줬다. 다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다리를 최대한 뒤로 당겨와서 레그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역도화를 써요. 트레인트루 방식과는 좀 다른데, 네, 이 상태에서 힙을 들어준 상태로 바벨을 뽑아서 한번 풀오버 하듯 가지고 오면서 엉덩이를 내려줍니다. 그 상태에서 끼웠다가 밀어주는데, 여기서 살짝의 내외전이 들어가요. 방금처럼 렉에 부딪히는 건 아직 제가 컨트롤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뭐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덧붙이자면, 뭐 컨트롤이 부족하시다고 좀 겸손하게 얘기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셋업 자세 잡는다 그러죠. 렉에서 뽑아 나올 때 등이 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거리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좋아요. 최대한 줄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오히려 살짝 부딪히는 게 그 포지션을 어떻게 보면 잘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좀 더 익숙해지거나 훨씬 더 집중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궤도가 똑같아지니까 그렇죠. 안 부딪힐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게 부딪힌다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뭐 자기가 이렇게 뭐 기술이 부족하다, 요건 약간 겸손한 얘기인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셋업을 잘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좋은, 저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굉장히 좋은 이제 벤치 자세를 한번 봤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내외전과 외외전을 자유롭게 컨트롤하면서 등을 완벽하게 쓰는 모습을 봤는데, 이게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치가 완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어깨가 지금 안전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시간이 한 번에 다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내용을 좀 끊어서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아치를 또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벤치프레스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배워야 되는지, 거기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시간이 네. 된다면 언제든지 네. 그렇게 진행을 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 파워 리프팅식 벤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오해를 좀 버리시고 본인의 훈련에 적극적으로 조금 많이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담이지만 저번 주 토요일에 바디 프로필 촬영을 했는데, 저 바디 프로필 준비를 하면서도 대회를 준비하느라 벤치프레스만 거의 주 5일 6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할 때 사실 제 가슴 근질이 제일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파워 리프팅식 벤치만 했는데도 충분히 그렇게 가슴 매스와 근질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일단 한 번은 증명을 했다고 생각해요. 보정본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워 리프팅식 벤치가 반드시 무겁게 들기 위한 그런 벤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벤치를 잘 활용하면 보디빌딩적 관점에서 충분히 많은 이점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 비약이지만 여기서 아치를 만드는 능력이 좋아져서 등이 견고하게 잡히면 정말 무조건적으로 스쿼트와 벤치프레스의 셋업이 한결 더 편해지실 거라고 일단 저는 100% 확신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풀어서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벤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대본도 없이 좀 내용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기까지 봐주신 구독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고, 혹여나 뭐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댓글 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참고해서 또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할 거지?